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1948년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을 하고 거의 한 70여 년을 우리가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현재의 역사관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닫는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말 그 뜻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민 조직들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 과거 일제하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온 뿌리 깊은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몇 개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대한국민 권리장전을 선포하려고 나왔습니다. 장전이라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영국 역사에서 명예혁명을 이루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런 선언을 통해서 이 인민의 자유 또 새로운 공화국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거대한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국민장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민의회 전국 포럼,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등 광화문 광장을 이끌어왔던 주요한 단체들이 모여서 오늘 국민들께 대한국민 권리장전을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걸 준비해 주신 이래경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전체 순서를 설명하고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내경입니다. 저는 시민회 전국포럼 실행위원장 겸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국주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 겸 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신 문국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문국주 선생님은 지난 50년간 함생우 신부와 함께 민주화운동 역정에 커다란 역할, 큰 기둥을 하신 이 시대의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신영식 민주화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을 겸임하셨고 현재는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에 정책적 방향을 가다듬고 계십니다. 신영식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강정선 님은 현재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주 맹렬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김상준 경희대 교수님은 오늘 권리장전을 초안하고 완성시키신 권리장전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김상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시민의회 전국포럼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홍익대 임지연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럼 우선 신영식 박사님이 이 권리장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2, 3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5월 10일 내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날 발생한 사법부의 희대의 판결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유린하는 그러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검사들
검찰 개혁에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사법부 개혁도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배반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 공무원,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군인, 경찰, 정보기관 요원들까지 모든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헌법교육,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주헌정주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장전은 아까 이하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 주로 개인의 권리, 인신의 권리, 이동의 권리, 이런 것을 기초를 깔아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사법 쿠데타도 있었고 비상계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왔는데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도전이, 위협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멋있게, 슬기롭게, 힘있게 이걸 극복하고 있다.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ill of Rights라고 하는 게 그 권리장전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정초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도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벽을 더 높이 세우는 그런 시도로 그런 취지를 모아가지고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점은 이 민주주의, 민주시민, 민주사회, 민주국가의 시민들의 권리를 한 단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민적인, 지금 사법 쿠데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사법권, 시민 사법권을 확장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행정권도, 지금 행정부도 이 비상계엄 사태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이 행정과 시민 사회의 협치의 틀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 행정권을 높여야 된다. 아울러 시민이 국회와 그리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권을, 시민 입법권을 확장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권리장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 부패한 양반체제를 응징하고 밀려오는 외세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구국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었다면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의 깃발을 올린 3.1혁명은 우리 안에서 치솟은 자주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종표였다. 그 뜻을 이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다. 순국 선열의 피해의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이었건만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국토의 허리는 잘리고 동족 상잔의 참화를 거쳐 정전의 상태로 고착된 지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다. 정전이란 내전의 지속이며 내전이란 폭압적 독재의 지속이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어깨를 걸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4.19가 그러하며 유신 독재 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의 촛불혁명이 그러했다. 대한민국 시민 주권의 힘은 그렇게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야만적 폭압 기도를 겪어야 했으니 윤석열발 12.3 비상계엄이 바로 그것이다. 윤석열은 휴전선을 도발하여 군사적 남북 충돌을 일으키려 했고 민주 세력 일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정치적 유혈 사태를 벌이고자 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자신이 비상계엄 자체가 진정한 위기요 재난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토록 시대착오적인 재난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 주권의 역량, 응원봉의 힘, 빛의 혁명이었다. 이 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그리고 그와 공모한 무리를 법정에 세웠으며 조만간 민주개혁 정부를 새로이 수립할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토록 성장한 대한민국 시민주권의 힘이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흔들리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앞길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힘과 권리를 높이 선양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리 장전을 선언한다. 하나, 오랜 역사가 가르치듯 민유방본, 즉 오로지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며 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만고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다. 입법, 행정, 사법권의 엘리트 독점을 타파하고 그 권리가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대한민국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리 장전의 제1조이다. 하나, 주민, 주권, 재민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리적, 사법적 수단으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에 침해와 억압이 있을 시에는 해당 행위자를 시간의 제약 없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하나, 오는 대선을 개별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 역량이 실현되는 압도적 승리의 축제이자 공동체의 회합과 통합 그리고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나, 이번 사태로 경험하였듯이 무도한 검찰 사법권과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무리의 내란 사건을 계기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검찰과 사법 그리고 사정기관의 권력 구조와 인적 구성을 통찰하고 분석하여 일대의 변혁 조치와 대응을 신속히 그리고 결단코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확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승자 독식의 정당 제도는 이제 대의정치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득권 정치 세력의 현상 유지적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산소 부족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숨막혀가는 민주주의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과 방법 자체도 시민의 참여와 수기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 개헌 절차법 등의 입법과 제도화, 국민발언권 등의 회복,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권언 유착, 언론 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혼란상이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외세에 부역하였던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부패한 정권의 굴종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진실을 되찾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언론 환경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나, 민생과 민업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과 경제 통상의 위기 속에 동반되는 생업의 불안 그리고 금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미래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일대 혁신을 이루되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 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 정책, 내수 기반의 확대, 주거 불안의 해소,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인 식량 자급 등을 위한 기본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하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약화되어 온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돌봄 친화적 직장과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는 무엇보다 먼저 공존, 존중, 협력을 배우는 민주 시민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협동의 교실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교실에서 열어주고 시민적 토론 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위축되면 민주시민 교육도 공동체로서의 학교도 중심을 잃게 된다. 이렇듯 교육의 기초과정에서부터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만 인구 절벽과 사회적 고립, 높은 자살률과 같은 재앙을 근원에서 막을 수 있다. 하나,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 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태 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 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지구상 모든 존재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 생태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시각까지 모든 순간을 살아 움직이는 활동사진처럼 다시금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시대적 사명의 결기를 다지고자 한다. 다시 한번 구한말 이래 오랜 세월과 사건을 통하여 입증한 이 땅 위대한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민주 역량을 반추하면서 유권자인 우리는 함께 노력을 다하여 통합하고 결집하여 오는 대선을 민주개혁 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이끌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한다. 2025년 5월 10일 시민사회 전국포럼,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회 대개혁 시민정치행동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저는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명예이사장 이부영입니다. 본래 언론인 출신이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내란이 지속되는 속에서 그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전혀 시대와 걸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그러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내란 수괴를 지금도 대통령 취급을 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그 수괴가 아직도 수 언론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던 증거일 것입니다. 그를 수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사법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언론의 반역사성, 이런 것은 이제 바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그 대체적인 그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언론이 지금도 이 내란이 종식되고 타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